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축구토토 29회차 최종픽 말씀드리면서 최종픽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토로토로 토토하자 1회차 조합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토토 29회차 최종픽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강원 대 수원. 강원은 지금 리그 4위 11승 6무 8패, 수원은 리그 7위 8승 8무 9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강원 기준 맞대결 전적 1무 1패로 강원이 열세고요. 강원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미드필더 진영 싸움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경기였고 정조국을 필두로 김지현, 주재환 라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원을 상대하게 될 수원은 지금 미들진이 굉장히 약합니다. 안토니스 영기훈 부상 공백이 크고 공격진의 대안은 지난 경기에서 보셨듯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타가트도 미들진에서 제대로는 찬스들이 없으니까 확실한 공격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배당 또한 강원의 승을 가리키고 있고 강원의 홈 경기장에서 열띤 응원을 받으면서 강원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의 단통 승 드립니다. 2번 경기 성남 대 서울. 성남은 리그 8위 8승 6무 11패, 서울은 리그 3위 13승 7무 5패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성남 기준 맞대결 전적 2패로 성남이 열세입니다. 성남은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했죠. 성남은 경남과의 골찬스에서 결정력 부족이 많이 보였고 무엇보다 정강이 표로골절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에델의 부재를 이은범 선수가 채워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후반 성남 골키퍼 김동준 선수가 부상으로 전종혁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됐죠. 골킥 미스로 선제골을 내주면서 팀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발점이 됐어요. 어쨌든 김동준 골키퍼의 무릎 부상으로 골문은 당분간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서울은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던 페시치 선수가 강원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을 노리는 팀들에게 페시치가 들어온 서울은 성남이 웅크리고 있으면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때려버릴 거예요. 배당 또한 서울의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즌 맞대결에서도 이전 전승인 만큼 이 경기는 성남의 단통패들입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경남. 대구는 리그 6위 8승 10무 7패, 경남은 리그 10위 3승 10무 12패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대구 기준 FA컵 포함 맞대결 전적 1무 2패로 대구가 열세죠. 대구는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용호상박의 경기였으나 페널티킥을 2차례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했죠. 확실히 대구는 에드가가 돌아오면서 세징야의 중거리 슛들이 살아나고 김대원의 활동폭도 넓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드가가 수비를 잘 끌고 다니고 제공권 장악으로 다른 선수들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복귀골도 기록했죠. 에드가의 복귀로 상황이 좋아진 대구와 쿠니모토가 돌아오면서 무승의 고리를 끄는 경남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남과의 경기에서 경남의 골은 골키퍼의 실책이 컸고 운이 따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미들진부터 올라오는 쿠니모토, 오스만의 연결로 이어지는 제리치, 김승준, 김효기 선수들의 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승을 보려고 했는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경남과의 상성에서 대구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승 그리고 무승부 투픽 드립니다. 4번 경기 아스날 대 번리. 아스널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을 보였죠. 코시엘리가 없어서인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공격 또한 연계되는 과정이 아쉬웠습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은 아직 스쿼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질과 콜라시나치가 차량 강도에 맞서 싸우고 도망치는 걸 강도를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문제는 이 강도들이 갱단과 연관이 돼 있어서 갱단에서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도 못 나오고 집에 경호원을 엄청 배치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첫 경기로만 봐서는 경기력이 불안한 건 확실합니다. 번리는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골에 있어서 사우스햄튼의 수비 실수에 의한 골이었다는 점이 좀 걸리네요. 상대 전적은 10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아스널이 비기거나 진 적이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홈에서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 공격에 오페라 라인, 오바메양, 페페, 라카제트 출격이 기대되는 점, 배당 또한 아스날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모든 면에서 아스날의 완벽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승 드립니다. 5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본머스. 아스톤 빌라는 전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3대1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수비에서 공격진으로 바로 찔러주고 맥긴 선수가 골을 넣는 상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토트넘 수비를 달고 속도로 돌파해서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선수들 영입에 힘을 쓴 아스톤 빌라죠. 번니에서 영입한 토미튼 골키퍼 선방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후반 막판에 역전골을 먹힌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상대편 본머스는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준 데이비드 브룩스가 발목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하는 게 커 보이는 본머스입니다. 이부 리그 팀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물론 셰필드가 잘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져 보이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톤 빌라는 본머스를 상대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들입니다. 6번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브라이턴은 전 경기 와포드와의 홈에서 3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17위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의 경기를 보여줬죠. 스완지 감독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오고 나서 확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전 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계속 털리는 모습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상대 전적을 봤는데 브라이턴이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3전 2승 1무로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시즌 초반 탄력받은 브라이턴의 승에 무게가 실리고 배당 또한 브라이턴의 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웨스트햄도 그렇게 쉽게 질 라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 드립니다. 7번 경기 에버튼 대 와포드. 에버튼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점유율과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시드 구드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치고 운도 좀 따르지 않았던 첫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라서 아직 선수들의 폼이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브라이턴에게 홈에서 3대0으로 패배한 와포드를 상대로 에버튼이 훨씬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으로는 에버튼이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는 상성보다는 최근 경기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요. 첫 경기에서 안드레 고메스가 부상으로 나간 거는 에버튼에게는 좀 손실로 보이지만 홈에서 극강의 경기력과 배당 또한 에버튼의 승을 가리키는 점 참조해서 이 경기 에버튼의 단통 승들입니다. 8번 경기 노리치 대 뉴캐슬. 노리치 시티는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패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쓴맛을 봤죠.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원래 잘하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최전방 공격수 챔피언십 득점한 푸키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 보였어요. 리버풀 수비 라인을 깨면서 침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에 지루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1대0 패배를 했던 뉴캐슬을 상대로 홈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여요. 배당 또한 노리치 시티의 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경기는 노리치 시티의 승리 혹은 무승부 예측합니다. 이 경기 노리치 시티의 승무 투픽드립니다. 9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리버풀. 사우스햄튼은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지면서 대패를 했는데 수비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번니의 3골 모두 수비 실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우스햄튼의 상대가 리버풀입니다. 첼시와 연장까지 가는 경기도 치렀고 알리송 골키퍼가 부상인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우스햄튼의 현재 경기력으로는 어림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해드립니다. 10번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맨시티의 경우 첫 경기를 5대0 대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역시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스털링의 폼 또한 최상을 이루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반면 지금 손흥민이 빠지고 라멜라가 투입된 토트넘은 공격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떨어지고 은돔벨레나 에릭센에 의한 한방 스루 패스로 케인에게 이겨지는 루트밖에 득점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수비 라인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의 패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홈 경기고 배당 또한 맨시티의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들입니다. 11번 경기 인천 대 제주. 인천은 리그 11위 4승 6무 15패, 제주는 리그 12위 3승 8무 14패입니다. 이번 시즌 인천 기준 맞대결 전적 1승 1무로 인천이 우위에 있어요.
인천은 지난 수원 삼성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김호남의 슛으로 1대0 귀중한 승리를 챙겼죠.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로 시즌 초반부터 쭉 이어오던 연패의 기운을 반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천은 용병 영입법과 과감한 트레이드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반면에 제주는 7월에 반짝 잘하다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전경기 상무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을 선제 득점하면서도 그 이후 4점이나 내리 실점하면서 쓰레기 같은 수비력을 보여줬고, 그 중에 선봉은 울산에서 이적한 오승훈 골키퍼예요. 안 먹혀도 될 상황에서 실수해서 골을 먹히니까 같은 팀 선수들이 힘이 빠지죠. 2경기 연속 5실점 4실점이라는 건 수비 문제도 크지만 골키퍼 문제가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상무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한 제주의 용병 공격수 오사고오나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천과의 경기에는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제주를 상대로 홈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바로 오사고오나 선수의 선발 투입에 관한 건데, 서울을 상대로 4득점을 해서 이긴 이후에 무승부긴 했지만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해왔던 제주가 오사구호나 선수가 선발 투입된 경기부터 5대0, 4대1 대패를 합니다. 우선 수비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공격에 있어 오사구호나 선수가 제주의 흐름을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사구호나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역배로 인천에 단통 패드립니다. 12번 경기 상무 대 포항. 상무는 리그 5위 10승 5무 10패, 포항은 리그 9위 8승 5무 12패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상무 기준 맞대결 전적 1승 1무로 상무가 우위에 있어요. 상무는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4대1로 대파하면서 김민우 선수의 부상 복귀 신호탄을 화려하게 쐈죠. 심동훈과 강성우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동훈 선수가 활동량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상무는 포항을 상대로 제주전과 같은 포메이션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요. 박영지와 심동훈을 앞세우고 윤빛가람이 미들진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상엽 선수가 제주전에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장 김민우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요. 포항은 전북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공세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빌어봤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끝내 동점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2대1로 패배를 했어요. 그러나 전북을 상대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것은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포항의 경기력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 보여요. 많은 기대를 줬던 최전방 공격수 일류첸코는 기대에 못 미쳐 보이고 완델슨 선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상무에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투혼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무의 단통 승들입니다. 13번 경기 셰필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셰필드는 지난 본머스 홈에서 선전을 하면서 본머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리 샤프와 맥골드릭 선수가 역시 공격진에서 활약을 보여줬고 빌리 샤프가 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셰필드 골키퍼 딘 핸더슨 선수가 엄청 잘합니다. 한 골 먹힌 것도 골대 바로 앞에서 우당탕탕 과정에서 강하게 찬공이라 어쩔 수 없이 먹혔던 거고, 어쨌든 이 골키퍼 진짜 잘합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에게 쉽게 허락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저는 셰필드의 단통 무드립니다. 14번 경기 첼시 대 레스터 시티. 첼시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예상했던 대로 부상 선수들의 공백, 램파드 감독과의 불화로 아스날로 떠난 다비드 루이스, 레알로 이적한 아자르의 공백이 컸던 첼시입니다. 어쨌든 상대는 레스터 시티로 첫 경기 울버햄튼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제이미 바디와 아유세 페레즈의 호흡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호흡이 맞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으로 보여요. 첼시의 캉테가 돌아오면서 15일 새벽 4시 슈퍼컵에서 리버풀과 2대2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어요, 첼시는. 하지만 캉테가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 회복이 아닌 부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생각보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무 투픽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공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토로 토토하자
1회차 경기조와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경기로 배당률은 10.3배입니다. 축구 토토를 16,000원씩 한 달에 4번이니 64,000원, 그리고 프로토로 한 달에 4번이면 4만원으로 프로토 4번 중에 한 번만 맞으면 손해가 없는 계산이 나와요. 어쨌든 이 손해가 안 나오게 하는 건 제 목표고요. 올려드린 이 4경기 일단 저도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축구 토토 29회차와 프로토로 토토하자 1회차 적중하길 기도하면서 이번 주 주말도 많은 축구 경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